주의하지 마라. 그러다 골로 간다. 나 못해! 2, 3세 이미 좋은 셀럽들도 있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이겼죠. 보시는 것처럼 너무 투박하고 촌스럽고 그렇지만 의외로 스마트하고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 컨설턴트이신 박시영 대표께서 살 많이 빠졌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저 사람이 소도둑인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느낌은 약간 딱딱함? 그럴 거라는 그냥 선입견을 갖고 갔죠. 친형 같고 따뜻하고.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폭주 죽인 박시영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입니다.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 박시영 윈지. 박시영 대표님. 이다 박시영. 박시영 대표. 박시영의 눈. 박시영 대표.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 유튜브, 정치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는 캠페인에 대한 선거 전략, 후보자의 이미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느냐,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론조사하고 저는 정치 컨설팅이 원래 저의 뿌리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한 40분쯤 됐는데요. 8시 20분 방송인데 방송을 위해서 집에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용인이라 멀어서 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승훈 TBS 시절부터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넘버 3 정도 안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오케이. 얘기하셨으면 괜찮으시죠? 네, 예. 이공표 수사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김원준 일단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11시에 같이 밥 먹으러 고깃집을 가고요. 똑똑하죠? 이게 번뜩이는 게 있어요. 애지력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고집 부릴 때 좀 있어요. 자,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저까지 정상적인 조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 김원준 총수가 진보 유튜브 종편을 본인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계속 늘어나잖아요. 뭐 탁현민 주반에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우스갯소리로 김원준 씨한테는 가볍게 얘기했고 나는 뉴스공장 같이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 이게 상생해야 돼. 골목 상권을 너무 침해하면 안 돼. 너무 문어발식으로 뉴스공장이 많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워낙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하는 그 작은 유튜브들은 피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진보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많이들 한 3개 듣고 아니면 2개 듣고 뭐 이러잖아요.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한 바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박시영 TV 입장이지만 시청자들의 그 풀이 다양하고 좋아하는 정서, 취향이 조금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좀 같이 살려가는 방향이 더 좋다. 최근의 여론조사, 지난 대선처럼 좀 이상한데 수치가? 이런 수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ARS 여론조사 꽃 총선 지자마자 김원준이 바로 전화 온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고 싶다고 본인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 무조건 도와준다. 그때 저한테 대표를 맡아달라, 여론조사 곳에. 그래서 제가 안 한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대표할 때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이 나를 얼마나 씹었냐. 여론조사 대표가 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해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해석하는 거고 정치평론은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의 정치적 생각을 풀어가는 전혀 영역이 다른 영역인데 그걸 섞어서 교묘하게 맡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대표를 맡기 싫어서 그만둔 건데 또 여론조사 꽃을 만든다고 거기 대표를 맡아달라고. 나 못해! 대신에 내가 도와줄게요. 김원준 총수가 내민 손을 제가 잡았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시스템 만드는데 뭐 그런데 함께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준 총수 입장에서 저한테 좀 고마움이 있겠죠. 김원준 총수는 뭐 든든한 동지다. 그렇지만 김원준 총수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꼭 같지는 않다. 비슷하지만 7, 80%는 비슷하지만 또 20, 30%는 다를 때도 있다.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해서 금방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온 과정들을 보면은 좀 감개무량한 측면이 있어요. 세상이 박시영을 알아보고
박시영이 자기 재능을 이런 식으로 꽃피우면서 세상에 기여하는구나 이런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뉴스 공장 마치고 질문 구성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오후에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그걸 이제 기본 안에서 그걸 추가를 하거든요. 작가 역할을 사실상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방송을 다룰 주제나 이슈, 특히 이제 토크할 내용. 현안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유사한 진보 유튜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안들을 안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좀 다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에 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해서 1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잘 받아들였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이런 겁니다. 조사를 쭉 통해서 전략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받아들였거든. 바로 촛불 현장에 나가셨어요. 나라를 나라답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후보가 전략들 받아들일 때 그걸 바탕으로 승리했을 때 희열을 느끼죠. 보람을 느낍니다. 컨설팅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에 기반하다 보니까 신뢰가 좀 있고 감정에 대한 터치, 그래서 데이터와 감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지구에서도 제가 이제 당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이제 마무리하시고 경기지사 도전할 때 제가 전략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이재명 시장 하면 정치인으로서 일을 잘하는, 유능하다는 것과 시원하다, 선명하다, 개혁적이다, 이 두 가지의 핵심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능하다는 걸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이미지를 그걸로 가야 한다, 컨셉을. 그래서 유능과 무능의 대결 구도로 경선 때부터 가자. 딱 2시간 브리핑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정치비와 그땐 외에는 밝혔습니다만 경선에서 전략을 담당해달라 제안이 들어왔었죠. 비공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데 회사 상황상 쉽지 않았거든. 직원들이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컨설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컨설팅은 담당해서 했었죠. 근데 이제 본선 때는 꽤 아쉬웠어요. 이게 현역들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밖에서 조언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 경선 때는 잘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많이 반성도 했어요. 저는 뭐 만약에 저한테 권한이 주어졌다면 이겼죠.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대선 때는 민주당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돕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뉴스 많이 보는 건 당연할 텐데 이해를 아주 폭넓게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그 능력은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대표의 장점은 그 넓은 시야와 그다음에 후보를 대하는 진심이죠. 제가 한 번씩 볼 때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 정도까지 정성을 기울일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박시영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어떻든 학창 시절부터 가져왔던 민주주의 이 발전에 대한 진심,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당산 고수부지인데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적하고요.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오후에 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시간 되면 회사 밑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당산에 와서 가끔 머리를 식힐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강도 있고 녹지가 많이 있고 산책로가 잘 돼 있습니다. 대충전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에요. 이따 좀 가시면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운동도 좀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을 뺀 건 맞고요. 혈압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관리해야 할 상황이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빼고 있고, 살이 좀 빠지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왕년에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풋살 이런 걸, 앉은 걸 소장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풋살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마라톤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40대 때는 단축 마라톤 10km 51, 2분 끊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단축 마라톤을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골로 간다, 한 2km 3km만 뛰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러다 보면 욕심을 좀 내보고 싶고요. 어르신들이 왜 이 운동을 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게 무슨 운동이 되지, 근데 운동이 되더라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 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하는 걸 따라 해야 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뭐라고? 말이 되냐고? 우리 직원이 연락을 해왔어요. 바로 이런 거 떴는데 보셨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고, TV 키니까 자막에 그게 나와서 야, 진짜 올 게 왔구나. 그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막상 계엄이 선포됐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약간 막막하더라고. 김어준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될 거냐 잠깐 얘기하고 피신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김어준 의견이었고, 알았다, 살아서 보자 라고 얘기하고 전화 끊고, 뭐 저까지 칠까 생각하다가 여론조사 꽃 관련해 제가 자문하고 있다는 걸 쟤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 뭐 하는 사람들 다 잡혀갈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지? 그 생각하다가 흐름을 보니까 다들 이제 불안하고 정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당황해 하더라고요. 누군가 역할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하고 좀 소통을 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 모여있냐, 이게 제일 관심 안 있나요 사실? 근데 계속 언론들은 뭐 40~50명밖에 안 모였다 속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했거든. 체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 측근 쪽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150명 넘겼습니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유포를 했어요. 잡혀가더라도 가족들이 있는 데서 잡혀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계엄 해제 그 방망이 두드릴 때 국회의장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었잖아. 그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때 참 미치겠더라고 정말. 시민들이 막는 모습, 그리고 쭈삣쭈삣 하더라고 군인들이. 707도 자기들도 사람인지라 뭐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가니까 좀 긴박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밖에서 지켜주니까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거죠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 계속 경고장을 뒀기 때문에 이 국회만이 이거를 탄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인식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국회로 모이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생방송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게 같이 나가줬으니까, 싸워줬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위대합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고 명태균 게이트가 10월부터 터졌었고 김건희 특검이 거의 통과될 것 같고 분위기상 한동훈은 자기 말을 안 듣지 윤석열 입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 강대강 이 싸움이 그 한번 격돌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공교롭게 그날 12.3 계엄이 터지는 그날 저희가 최강신박이라고 하는 최강욱, 신유진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최민희 의원이 나오는 방송을 그날 했어요. 7시부터. 그때 우리 썸네일 제목이 뭐냐면 목련이 피면 윤석열 깜빵 간다. 이게 썸네일 제목에서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봉지혁 기자를 제가 뉴스공장에서 봤는데 뭐 역술인을 최근에 만났잖아요. 내년 4월이면 끝난다. 동네에 굉장히 신심이 깊은 목사님이 그 비슷한 얘기를 저에게 한 6개월 전에 해주셨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요일날 났어. 화요일날 계엄이 터지고 수요일날도 있고 목요일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왔더라고. 청년 여성들이. 그 전에 촛불 집회를 제가 자주 나간 편이었는데, 근데 주로 나오는 분들 5, 60대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갔더니 20, 30대가 그렇게 많은 거야. 특히 여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많이 나오겠구나 느낌 딱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100만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부결됐다는 얘기가 딱 흘러나와서 저희도 빨리 이제 박시영 TV 그 멤버십 회원들하고 만나기로 한 프리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위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홍대까지 걸어갔거든요. 거기서부터. 근데 빠져나오는데 끝까지 막 앉아있고 국회 포위시 있잖아요. 거기도 막 참여도 하고.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 분노도 있잖아요. 절박하고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겠구나. 그 우리가 나서면 바꿀 수 있겠구나. 그들이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냈죠. 탄핵 집회 문화를 만들어냈고 가슴 벅찼습니다. 희망을 갔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2030들이 탈정치화돼 있고 탈이념화돼 있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 이해를 해요. 경쟁주의를 능력주의로 포장해서 엘리트들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를 기성세대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준석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거를 이용해 먹었고 이 2030 세대가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내 삶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맞닿아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란 거죠. 뭐 중국을 젊은 세대가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혐오한다고 하는데 중국보다 더 우진 거 아니야. 이런 계엄이라는 거는. 그거를 자기 젊었을 때 경험해 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코트 효과라고 하는데 청년 시절에 큰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되게 그때 형성된 집단의식이 나이를 들어서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반성하지 않는 보수.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과합니까? 속고되지 안 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저 세력에게 대한민국 맡기지 않습니다. 합리적 보수가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상실돼 있구나. 없어졌구나. 완전 구구들이 판치는 구조로 바뀌었구나. 그것을 이번 과정에 뼈저리 느낀 게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지난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고 계엄이라는 게 국기문란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파적, 정당적 입장만 보는 거예요. 국가적, 국민적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집단에게 누가 권력을 맡깁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뭐 윤석열 구속되고 나면 그때 절하고 명칭 또 정당 명칭 바꿔 쇼를 할 텐데 안 통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시영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너무 어색하지, 그지 시영아? 그간 참 많이 애썼고 내가 진즉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서 우리가 인연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는데 언제든지 몸을 아끼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늘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박시영 대표를 생각하고 또 의지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박시영의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을 준 그 조카가 그려준 하마 캐릭터, 이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카한테 충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진짜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박시영 가는 길에 항상 미력하지만 못난 형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너한테 너무너무 과분한 재수 씨한테도 평생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성원한다. 화이팅! 정치의 계절이 열렸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열리죠. 이럴 때는 박시영 TV가 뭐 좀 하지 않습니까? 민심을 읽는 눈이나 정치권에 조언하는 거. 김어준 매부쇼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박시영 TV도 함께 좀 많이 봐주시고 10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박시영 TV 꼭 봐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안목이 생긴다. 세상을 보는 해안이 생긴다. 그런 말로 좀 잘 좀 주변에 권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박시영 TV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탄핵과 대선에 가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